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은 후보 시절 이런 말을 남겼죠. 다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이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재적소에 딱 임명해 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기가 찬 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중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주휴수당은 우리밖에 없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1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입국가 8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이 주휴수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윤석열이 말한 사심 없는 최고 고수의 수준 맞나요?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국가의 노동부 장관이 퍼뜨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러운 현 정부 수준입니다. 윤석열이 뽑은 분노 유발자는 또 있습니다. 현재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인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직원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 제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방통위 직원은 본인의 휴가까지 사용하며 이진숙의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진숙은 2달 중 이틀 근무하고도 2,7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의료대란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최근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식이 왜 급격하게 줄었을까요? 그건 소방관들의 의미심장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방청장이라는 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본분은 망각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겠다며 일선 소방관들에게 입막음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소방관님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챌린지까지 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어렵고 힘들게 일하면 대우를 더 안 해주고 이상한 사람들만 대우받는 건지.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는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바뀐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강경한 안보관을 가진 인물임을 감안한다면 차후 이런 해석이 일본에게 활용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유사시 난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사살이라고 언급했던 사람이 현 일본 자민당 최고고문 아소 다로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는 일본의 마음이 더 중요한 김태효 차장이 실권을 잡고 있죠. 역대 최악의 매국 지도부와 극우 일본이 손을 잡고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영토 주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나라를 빼앗기는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이면 곧 일본군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활보하는 치욕이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식민지 되는 거지 뭡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라를 좀먹는 윤석열 사단을 꼭 막아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권 공무원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응징을 약속했는데요. 이 과거 발언 한마디가 왜 몇 수 앞을 내다본 무서운 발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좀 활성화해서 이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와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 기소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을 의무인데도 불응하거나 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이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아주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기자는 이재명 대표의 공무원 연금 못 받게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서운 발언을 했다. 대부분 언론은 이 발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는 무서운 경고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연금 못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가장 믿는 것이 퇴직 후 연금이다. 국장, 차관 이상이면 퇴직 후 350에서 400만 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유죄 이상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반토막 난다. 이는 금액으로도 수억 원, 노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만약 3년 후 정권이 바뀐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 정치감사를 한 감사원 공무원,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국토부 공무원 등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해병대 최상병권에 휩싸인 군인의 경우 훨씬 심각하다. 군인연금은 일반 공무원보다 많다. 국장이나 사단장, 사령관을 1, 2년 더 하려다 연금이 반토막 날 수 있다. 지난 총선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이미 공무원의 이반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앞으로 공무원은 용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경고는 윤석열 정부의 수족을 자르는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키려는 계산된 무서운 발언이다. 이번 경향신문 기자의 해석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참교육을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참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특이점이 온 대통령실 공식 사진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